안녕하세요. 저는 37년간 인간관계와 사회심리를 연구해온 심리학 교수 장민철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웃음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순간들을 수없이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평하게 나누어 내는 문화가 나이가 들수록 더치페이 자체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와 식사를 하고 계산대 앞에서 서로 지갑을 꺼내며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적. 처음에는 이게 공평한 방법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온 적 말입니다. 예전에는 오늘은 내가 낼게 한마디로 따뜻하게 마무리되던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카드 단말기 앞에서 반으로 나누는 계산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관계의 온도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무게 중심은 돈이 아니라 정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더치페이는 그 정을 전해주는 흐름을 조용히 끊어버립니다. 금액은 정확해질지 몰라도 마음속 온기는 차갑게 식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60대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계산할 때 갑자기 각자 나누자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계산적이 됐구나 하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나이가 들수록 더치페이가 관계를 해치게 되는지 심리학적으로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유형별 주의점, 더 좋은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관계의 비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호의의 흐름이 끊어진다. 하버드대 최근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금전 거래를 철저히 계산하는 관계는 호감과 친밀감 점수가 평균 28% 낮게 나왔습니다. 관계는 작은 호의가 오가며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커피를 사주면 다음엔 내가 밥 살게 하는 식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치페이를 하면 이 호혜의 순환 고리가 끊깁니다. 호혜성이 사라지면 관계는 계산적인 만남으로 변하고 따뜻함이 줄어듭니다. 이 흐름이 몇 번만 반복돼도 서로의 마음에 정없는 관계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서열과 역할이 모호해진다. 한국 사회에는 오랜 세월 동안 연장자 또는 초대한 사람이 대접한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모임에서 역할 불분명이 갈등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더치페이는 이런 전통적인 역할 구조를 흐립니다. 그 결과 모임 안에서 누가 중심인지 누가 배려하는지 경계가 애매해지고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서열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데 더치페이는 그 존중을 눈에 띄지 않게 무너뜨립니다. 결국 그날 이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세 번째, 감사 표현의 기회가 사라진다. 심리학자 로버트 엠몬스는 감사는 관계의 질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계 만족도가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더치페이는 이 중요한 감사의 순간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각자 계산을 하면 고마움을 표현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사 상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감사의 흐름이 끊기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도 줄어들고 관계의 온도는 점점 차갑게 식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오늘은 내가 살게라는 말이 오고 갔다면 그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이 부드럽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가치가 돈보다 작아진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행동을 관계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주 더치페이를 하다 보면
무심코 관계보다 금전적 형평성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결과 만남의 즐거움보다 내가 얼마나 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된 금전 계산은 친밀감 지수를 평균 32% 떨어뜨리고 불신 가능성을 1.8배 높입니다.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함께하는 사람에서 거래 상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마음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작은 금액이 큰 벽이 된다. 1만 원, 5천 원 차이가 사소해 보여도 자주 반복되면 마음속에 감정의 장부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회계라고 부릅니다. 하버드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금전 손익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반복되는 손해 경험은 실제 금액보다 3배 이상 크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더치페이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냈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의 장부가 쌓이면 나중에는 사소한 일에도 불필요한 불신과 서운함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치페이로 드러나는 사람 유형 5가지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형.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있지 않나요? 식당에서 메뉴 하나하나 가격을 다 계산해서 내가 먹은 건 12,500원이니까 나는 14,000원 이렇게 나누는 사람. 물론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숫자는 맞아 떨어지는데 분위기는 틀어지는 거죠. 함께한 시간과 웃음보다 얼마를 냈는지가 더 중요해진 순간 그 자리는 이미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거래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그래, 공평하게 하자. 하지만 속으론 다음엔 같이 밥 먹기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싹 튼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해피형. 이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늘 더치페이만 고집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그게 깔끔하잖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대에게 빚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친밀해질 기회를 계속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번갈아 사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그게 쌓일 틈이 없죠. 그냥 매번 각자 내요로 끝나니 관계는 늘 제자리입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문 앞에서 매번 발걸음을 멈추는 셈이죠. 세 번째, 상호 비교형. 이 사람들은 계산이 끝난 후에도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비싼 걸 시켰는지,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그 차이를 은근히 기억합니다. 말로는 괜찮아 해도 속으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되면 서로 평가하는 관계가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 평가표가 오가는 순간 웃음은 줄고 경계심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계산이 끝나자마자 다른 주제로 대화를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돈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버리거든요. 네 번째, 의존형. 처음엔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라면서도 막상 다음이 와도 또 까먹는 사람. 한두 번은 괜찮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반복되면 얘는 항상 얻어먹기만 한다는 인상이 굳어집니다. 관계에서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아예 돌아가며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누구 한쪽이 늘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게 말이죠. 다섯 번째, 불신형. 이 유형은 조금 씁쓸합니다. 상대가 이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한 번, 집에 돌아가서 또 한 번 마음속에서 금액을 다시 따집니다. 그런데 이 불신이 사람을 무겁게 만들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해질 틈이 없습니다. 더치페이는 단순한 돈 계산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검증 과정이 돼버린 거죠. 문제는 이런 기운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진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자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나누는 순간 마음도 함께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숫자는 정확해지지만 그 속의 온기는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한 번의 계산이 아니라 누적될수록 관계에 깊은 금이 갑니다.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는 용기. 관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사는 행동은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의 호의를 먼저 받은 사람은 그 호의를 3배 이상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지갑을 여는 그 순간 상대는 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법은 간단합니다. 금액이 큰 식사 자리가 아니라면 커피나 간단한 식사 정도는 아무 말 없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엔 내가 한번 사라는 농담 한마디를 덧붙이면 상대도 부담 없이 호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해 커피 한잔 하자고 부르세요. 그리고 계산은 조용히 웃으면서 마무리하세요. 두 번째, 호의의 순환 만들기.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의의 순환을 생활화합니다. 내가 한번 계산했으면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상대가 계산하는 흐름을 만드는 거죠. 이 방식은 빚이 아니라 교환된 마음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선순환이라고 부르며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실행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계산한 날 상대에게 다음에 내가 밥 사면 된다는 말로 기회를 던져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꼭 다음에 보답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관계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방법은요? 이미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에게 이번엔 내가 살게, 다음엔 내 차례야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습관, 대화로 가치 전환하기. 더치페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보다 더 값진 관계의 가치를 챙길 수 있습니다. 계산 대신 대화를 통해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면 그 자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살게, 대신 너의 이야기를 더 들려줘라고 말하면 상대는 돈이 아닌 시간을 빚졌다고 느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금전보다 경청과 공감이 관계 지속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와의 식사 자리에서 계산 직후 오늘은 내가 샀으니 너는 좋은 얘기 하나 해줘라고 웃으며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로 그 만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눈 시간이 됩니다.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돈을 정확히 나누고 공평함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산이 깔끔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인간관계를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은 돈의 균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만들고 쉽게 잃었던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부터는 만들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의 소식도 예전처럼 자주 오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관계를 이어주는 건 결코 금액의 정확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을 써준다는 느낌입니다. 더치페이는 그 마음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평함이라는 장점 뒤에 숨어 마음이 오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교류의 단절이 관계를 빠르게 쉽게 만듭니다. 저는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봤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시기와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78%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기억보다 마음을 먼저 건넸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관계를 깊게 만들었고 오래도록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돈을 철저히 나눈 경험은 거의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나더라도 따뜻한 감정보다는 차가운 감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돈을 쓰면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손해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냈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나를 더 신뢰하게 되고 다음 만남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면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돈이 아닌 마음의 이자로 돌아옵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테는 돈은 삶을 편하게 하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은 생활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줄이는 건 마음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기의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니라 먼저 지갑을 여는 손, 그리고 상대의 눈을 보며 웃는 표정입니다.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치는 교환의 균형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에서 나온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호의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호의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그 불균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지켜보면서 오래가는 관계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주고받음의 순환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고, 다음엔 상대가 주고, 때로는 내가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가 더 주기도 합니다. 이 불완전한 균형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더치페이는 이 순환을 막고 관계를 한 번의 거래로 끝내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내가 계산을 하자 상대가 다음엔 내가 살게라고 웃으며 말했던 순간, 그 다음 만남이 더 기다려졌던 기억. 그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밥을 먹고 나서 계산서를 반으로 딱 나누고 각자 카드를 내는 순간 대화가 거기서 끝나버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건 마음의 흐름이 끊긴 순간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누가 마음을 건넸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단 한 번이라도 더치페이를 멈춰보세요. 대신 미소로, 대화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오랫동안 따뜻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따뜻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더 큰 호의로 돌아올 것입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에는 이익과 손해가 있지만 관계에는 기억과 감정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그 기억이 돈보다 오래가는 가치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서로 공평해야 오래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계산이 깔끔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건 돈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 이미 맺어진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건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을 써준다는 느낌입니다. 더치페이는 공평함을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이 오가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숫자는 맞지만 정이 줄어드는 거죠. 저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오랜 친구와 식사를 하고 내가 계산을 했더니 친구가 웃으며 다음엔 내가 살게라고 말하던 순간 그 다음 만남이 괜히 더 기다려졌던 기억. 반대로 밥값을 반으로 나누고 각자 카드를 내는 순간 대화가 뚝 끊겨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흐름이 이어졌는지 끊겼는지의 차이였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건넸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계산기로 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냈지만 그로 인해 상대가 나를 더 신뢰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된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언젠가 마음의 이자로 돌아옵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돈은 삶을 편하게 하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기의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니라 먼저 지갑을 여는 손, 그리고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입니다. 니체도 말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교환의 균형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에서 나온다. 관계는 꼭 50대 50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불균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관계야말로 오래 갑니다. 마음사용 설명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단 한 번이라도 계산 대신 미소로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을 겁니다. 그 따뜻함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 더 큰 호의로 돌아올 것입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에는 이익과 손해가 있지만 관계에는 기억과 감정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그 기억이 돈보다 오래가는 가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